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고집이 제일 센 고집은 최고집이고, 그 다음엔 강고집이 있고, 그 다음엔 윤고집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윤씨라 고집이 센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남의 주장도 들어야 되지만 제 주장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 주장을 하는 것도 부부가 함께 살면은 참 어렵습니다. 둘이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둘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언제냐 하면은 사골살 살 적에 연탄가스 먹고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때 생각한 것이 내 집을 평생에 꼭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골세 살다 전세 살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집을 사게 됐는데요. 집 살 적에 집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골세 살 적에는 뭐 연탄가스 먹고 형편없는 집에 살았는데요. 전세 살 적에는 남양집에다가 햇볕도 잘 들고 그래서 좀 평수도 넓고요. 좋았어요. 근데 제가 사고자 한 집은 외딴 골목집에다가 햇빛도 잘 안 들고요. 그것도 뭐냐면 그 브로콜스 한 집 있잖아요. 엉터리 집. 그것도 또 10평. 그러니까 평수도 작고 햇빛도 안 들고 또 다른 사람들 다 사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데 살면 망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집사람도 집 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돈도 적고 어떻게든지 집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뭐 해도 평생에 내 집은 갖고 살고 싶었는데 집사람 생각은 다른 거죠. 햇빛 잘 들고 진짜 편하게 사는데 평수도 좀 넓고요. 그런데 그 형편없는 집을 가자 그러는 남편이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계속 반대했어요. 근데 설득을 해야 되겠는데 설득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은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른 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어른한테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그 반대를 하니 어떻게 해야 좋겠냐고. 그리고 또 제가 아버님 같이 모시고 우리를 참 잘해 주셨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장인어른하고 그 또 제가 아버님 같이 섬기던 그분하고 둘이 이제 집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생 남의 집만 살 거냐? 10평짜리 집이고 햇빛이 안 들어도 네 집 짓고 네 집을 지키고 살아야지 네가 발전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갔어요. 근데 그게 부부 사이에 마음을 합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사실 부부 사이가 서로 자기 마음을 합치고 살아야지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둘이 마음이 안 맞는다고 싸우면 평생 살겠어요?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또 닥쳤어요. 뭐냐면 철원에 어머님이 남겨주신 땅이 조금 있어요. 거기다 저는 밤나무를 심자 그랬어요. 밭에다 무슨 밤나무를 심냐고. 또 논둑 사이에다가 과일나무 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뭘 하냐고. 근데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면 설득은 안 되겠다. 설득해서는 절대 못하는 일이다.
무조건 사가지고 심었어요. 그거 심는다고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해가지고서는 밤나무를 심었는데요. 밤나무가 어리니까 밤이 열립니까? 근데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밤나무도 크고 복숭아 나무도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수들이 생겨서 밤 체험을 간다고 다른 데 갔었어요. 다른 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집이 밤이 떨어지는데 왜 남의 산에 밤 체험을 간다가 가냐. 우리 집으로 오자 그래서 온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털질 않아요. 털질 않고서는 밤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밤이 가만 놔두면 그냥 다 떨어져요. 떨어지면 떨어진 밤을 까면은 더 맛있어요. 강제로 털어서 한 거보다도 떨어진 밤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눈 사이에 복숭아를 심었는데요. 이게 복숭아가요, 벌레가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참 힘든 게 벌레도 많이 생기는 데다가 그게 익는 시기를 딱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요. 그걸 따줘야 돼요. 따주지 않으면 크지가 않아요. 그 손공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천도복숭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끈매끈한 복숭아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뭐가 좋냐면은 많이 열리잖아요. 그럼 매실처럼 따요. 그래가지고 속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설탕을 부니까 그게 또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먼저 복숭아 다 버렸는데 천도 복숭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탕 그 뭐 주스가 되는 거죠. 과일 주스가 되는 거죠.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면 밭에 가면은 가을이면 애들이 밤 주스로 오고 또 그 복숭아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 복숭아가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요. 뭐 밤잠은 그렇지 않은데 이 노지다 보니까 새가 와서 얼마나 쭈는지요. 말도 못해요. 그 배나무도 봉증을 씌우고 복숭아 나무는 너무 많이 열리니까 씌울 수는 없어. 놔두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봉지를 씌우는데 그 뭐 바깥이라 그랬겠지만 새가 그 봉지도 막 뚫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먹는 거는 새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벌레도 먹고요. 벌레도 계속 치면 안 먹겠는데 우리가 먹을 거니까 그렇게 많이 안 치잖아요.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집도 비올 때는 비워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고집 없이 남의 말만 듣고 산다는 거 세상에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집 피운다고 남편분이나 또 다른 분들 직장 상사님이나 그러면은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은 그분 사정이 있어서 고집 피우는 거기 때문에 서로 타협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타협을 잘하고 사는 거, 이것이 참답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